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예제를 갖다 놓고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폴더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만든 예제를 한번 이클립스를 이렇게 띄워서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이러한 폴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폴더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src 폴더입니다. 자, 개발자가 만들어서 작업하는 자바 파일들이 있는 폴더입니다. 여기 src 폴더에 있는 자바 파일들은요, 개발자가 직접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러한 파일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src 폴더입니다. 바로 소스의 약자지요. 자, gen. 자, 제너레이터라는 그 글자의 단어에 아까 세 글자를 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 중에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자바 파일이 있는 폴더를 의미를 합니다. 즉 안드로이드 OS, 즉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구조상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직접 만들지 않고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어지는 그러한 파일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시면은요. 자,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시면은, 자, 지금은 r.java라는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은 이 r.java 말고요, 더 많은 파일들이 추가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 자동 생성되는 파일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고요. 개발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파일을 만들어서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클립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파일이고요. 여기 있는 파일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손을 대시거나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다음에 res 폴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각종 리소스들, 즉 이미지라든가요, 사운드, 동영상, 그리고 문자 열값, 크기, 색상, 이러한 값들, 즉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 그 음악은 이제 음원 파일, 뭐 mp3나 이런 음악 파일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MOV나 뭐 mp4나 이런 동영상 파일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문자들이나 뭐 크기값, 색상값,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XML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XML, 즉 각종 리소스들을 모아놓는 곳이고요. 이 rs 폴더에 있는 이러한 각종 값들 혹은 리소스, 이러한 파일들은 리소스 id라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손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소스 id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냥 rs 폴더에 있는 거는 리소스 id라는 걸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assets 폴더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각종 리소스들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자, 근데 rs하고는 달리 asset 폴더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 값들이나 파일들 이런 것들은요, 리소스 id로 접근하지 못하고 개발자가 직접 파일을 오픈해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사용하고자 하는 형태로 객체 생성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 내부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작업이 귀찮죠. 자, 그래서 assets 폴더에 있는 거는요, 보통 rs 폴더에 둘 수 없는 파일들을 assets 폴더에 많이 두게 됩니다.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은요, 뭐 폰트라든가 아니면은 개발자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각종 데이터 파일들, 이런 것들을 assets 폴더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어지는 리소스 형태가 아니라요, 그 외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그런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직접적으로 assets 폴더에 넣어서 직접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교육을 하면서요, assets 폴더에다 파일 넣어놓고 사용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BIM 바이너리 파일인데요. 자, 빈 폴더 안에는요, 각종 바이너리 파일, 확장자가 DX로 되어져 있는 바이너리 파일, 즉 실행 파일이죠. 자, 들어있고요. 패키지 파일인 APK 파일 등이 있는 폴더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요,
자, 빈 폴더에 보시면 DEX, APK 이런 파일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hello-world.apk 파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 APK 파일이 안드로이드 패키지 파일입니다. 나중에 컨텐츠를 등록을 하실 때는요, 이 APK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ES 폴더에 보시면은 지금 드로업이라는 곳에 지금 이미지 파일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레이아웃에 XML 하나, 밸류스에 XML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 프로그램 사용하는 각종 리소스들을 의미를 하고요. 자, 이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실 때 RES에 넣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SH 폴더에 넣어 두시면은 직접적으로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RES 폴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자, 드로어블 폴더입니다. 이미지 파일이 위치하는 곳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 이 3가지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필요하다면 더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LDPI는 그 화면에 그 액정의 DPI 값이 120 DPI, MDPI는 160 DPI, HDPI는 240 DPI, XHDPI는 320 DPI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DPI라는 거는 도트 퍼 인치입니다. 1인치에 점이 몇 개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미인데요. 자,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화면을 확대하게 되면 작은 점들의 집합으로 모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점들을 가리켜서 픽셀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픽셀이 1인치에 몇 개나 있느냐 라는 것을 가리켜서 DPI라고 부릅니다. 자, 만약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DPI 값이 여기는 120입니다. 자, 여기는 120인데요. 1인치에 120개의 픽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160 DPI입니다. 1인치에 160개의 픽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로 1인치, 세로로 1인치, 즉 1인치가 되는 사이즈를요 120등분을 한 것과 160등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등분을 하면 그 1인치 안에 들어가는 픽셀의 개수가 120개이기 때문에 160개가 될 때보다 한 픽셀의 크기가 더 크겠죠. 즉 DPI 값이 크면 클수록 픽셀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보다 원 같은 원, 보다 그 글자 같은 글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훨씬 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DPI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화면의 해상도는 점점 더 좋아지게 됐고요. 그만큼 액정 가격도 비싸고요.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자, 지금은 160 DPI가 바로 표준 값입니다. 160 DPI가 표준이고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액정의 DPI 값은 HDPI 액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에서 나온 갤럭시 S2라든가, 뭐 HTC에서 나온 뭐 디자이어 시리즈라든가, 뭐 스카이 쪽에서 나오는 베가 계열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현존하는 그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들 거의 대부분이 현재는 HDPI 액정을 사용하고 있어서요. 표준 액정은 MDPI지만 HDPI가 현재 가장 많은 액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표준을 그냥 HDPI 액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DPI 값에 대해서 이렇게 액정이 이미지를 넣는 폴더가 다르게 되어져 있죠. 바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일 디바이스만 탑재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에 탑재되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를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DPI 120 DPI 같은 경우에는 240 DPI보다 상대적으로 픽셀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이미지를 갖다 그린다고 하더라도요, 120 DPI가 점 하나의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크기 사이즈가 더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마다 조금 이렇게 그 이미지 좀 비슷하게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요, DPI 값에 따라 이미지의 크기를 좀 다르게 그려서 폴더마다 따로따로 넣어주시면은요, 120 DPI 액정 같은 경우에는 LDPI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160 DPI의 액정 같은 경우에는 MDPI 쪽 이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MDPI 쪽에 있는 이미지가 다른 폴더에 없다라고 한다면 해상도에 관계없이 그 DPI 값에 관계없이 해당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액정에 따라서 이미지를 같은 파일입니다. 파일명이 같고요. 이미지가 다를 경우에 액정에 따라 다르게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따로따로 넣어주시면은요, 안드로이드 OS가 해당 액정의 DPI 값을 자기 스스로 측정을 해서 그거에 맞는 이미지를 갖다가 자동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안드로이드는 액정 사이즈가 다양하다라는 거, 즉 탑재된 디바이스가 다양하다라는 특징 때문에요, 이렇게 기기별로 조금 뭔가 자동으로 운영체제가 선택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no DPI, DPI 값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그냥 하겠다, 뭐 그런 의미고요. TV DPI는 TV에 사용하는 DPI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no DPI나 TV DPI 등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집어넣는 폴더는 드로우블 폴더인데요. 이 드로우블은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 폴더 아무데나 이미지 한 장만 넣어주시면은 그 이미지는 DPI 값에 관계없이 다 그냥 사용을 하고요. 같은 파일, 즉 같은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파일들을 DPI 폴더마다 각각 따로따로 두게 되면은요, OS가 DPI 값 측정을 해서 자신에 맞는 이미지를 가져다 사용하게 됩니다. 자,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화면 디자인용 XML 파일이 있는 폴더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화면을 디자인하기 위한 디자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드로이드 OS는 해당 화면을 띄울 때요, 지정된 레이아웃에 관련된 XML 파일에 XML 데이터를 읽어와서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레이아웃 폴더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향후에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밸류스 폴더는 사용되어지는 여러 종류의 값을 관련한 XML 파일을 넣어주는 폴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뭐 문자리라든가 색상이라든가 크기, 즉 이러한 값들 프로그램 코드에다가 직접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따로 XML을 빼서 사용을 하는 게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는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당시엔 굉장히 귀찮지만요, 예를 들어서 다국어를 지원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할 때요, 밸류스 폴더를 나눠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문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코드상에 직접 작성하지 않고 XML에다 기록한 다음에 XML에 있는 문자를 가져다 쓰는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개발할 때는 다소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요, 향후에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다국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밖에 로우와 XML 등의 폴더들이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어지는 이러한 리소스에 관련된 폴더 혹은 다른 이 폴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딱 이걸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른 이름을 쓰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꼭 이러한 이름들만 사용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인데요. 자, 매니페스트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있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입니다. 자, 뭐 밑에 보시면 이렇게 탭들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용 XML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자가 원래는 직접 이렇게 XML 코드를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직접 프로그램을 하면 오타도 많아지고 또 하나하나 전부 다 외워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XML을 통해서 작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XML 코드를 작성하시다 보시면은 오타가 날 확률도 높고 실수를 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탭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즉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이고요. 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일입니다. 바로 개발자가 안드로이드 OS한테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러하다라는 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 즉 안드로이드 OS한테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몇 가지 항목을 살펴보시면은요. 자, 어플리케이션 설치 뒤에 안드로이드 홈화면에 나타나는 아이콘 파일은 어떤 걸 쓸 것인지, 그 아이콘 밑에 나타나는 글씨는 어떤 걸 쓸 것인지 그것들을 결정을 하고요. 또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을 관리한다라든가, 여기 보시면 액티비티가 나오는데요.
여기 액티비티가 나오는데요. 액티비티는 이제 뒤에 가서 액티비티를 할 때 그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액티비티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실행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 개발할 당시에 화면이 여러 개를 놓고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 여러 개의 화면들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시작을 할 때 제일 처음 나온 화면을 어떤 걸 쓸 것인가, 그런 거를 지정을 한다든가요. 아니면 컨텐트 프로바이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서비스, 액티비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라든가,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외부 라이브러리를 지정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각종 권한을 등록하거나 관리하거나, 즉 이 밖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즉 개발자가 기록을 하는 정보고요. 이 정보들은 안드로이드 OS가 이걸 딱 이거를 딱 확인을 하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로 사용을 합니다. 뭐 이것저것 정보들 다 중요하지만요.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 가장 먼저 뜰 화면을 결정한다라는 거. 그러한 점에 있더라도요. 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은 굉장히 중요한 파일입니다. 자, 이러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보게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중에서요,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파일입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라벨하고 아이콘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벨에 보시면 골뱅이 스트링 app 언더바 name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자, values에 있는 string.xml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ML 파일을 더블 클릭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안드로이드에서 제공되어지고 있는 XML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러한 XML 프로그램 코 태그를 직접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걸 직접적으로 작성하신다면 외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것들 다 외워서 한다고 한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타도 많아지고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래픽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픽 툴들을 이용을 해서요. XML 코드로 작성해야 될 여러가지 항목들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골뱅이 스트링 app 언더바 name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values 폴더에 있는 여러가지 XML 파일들 중에서요, 스트링 태그, 자, string.xml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자, 여기 마지막 탭을 눌러보시면 XML 코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스트링 태그가 있죠. 자, 등록되어져 있는 스트링 태그로 되어져 있는 문자열들, 즉, 문자열입니다. 자, 스트링 태그로 되어져 있는 것 중에 app 언더바 name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app 언더바 name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app 언더바 name을, 자, 여기 보시면 헬로 월드라고 적혀져 있죠. 자, 설치된 어플을 보시면은요, 여기 아이콘 밑에 헬로 월드라고 글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은 여기에 헬로 월드라고 또 나오고 있지요. 헬로 월드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자, 바로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라벨에 app 언더바 name을 쓰겠다라고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헬로 월드라고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름이 app 언더바 name이죠. 자, 스트링 태그들 중에 app 언더바 name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문자를 가져다 쓰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얘를 헬로 월드가 아니라요, 안녕하세요로 바꿔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두시고요. 자, 이렇게 그냥 두시고요. 자, 리소스 여기 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app 언더바 name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입력한 항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values를 안녕하세요라고 바꾸겠습니다. value를 안녕하세요로 바꿔주시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재설치 중에 있고요. 자, 여기 안녕하세요로 나오는데 이건 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설치된 어플에 여기를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이렇게 어플이 많아서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옮기시면은 이동은 되는데, 자, 이렇게 이동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확 이렇게 클릭하신 상태에서 빠르게 이렇게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엄지손가락 이렇게 팍 빠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그 마우스로 하기엔 조금 다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실 때는 이 위아래에 있는 이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젠 아이콘 밑에 글씨가 안녕하세요로 바뀌었죠. 바로 이 라벨이라는 속성 자체는요. 라벨이라는 속성 자체는 아이콘 밑에 나타나는 글씨를 의미를 합니다. 이 아이콘이라는 거는 바로 이 폼화면에 나타나는 이 아이콘 이미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자, 드로우블에 IC 언더바 런처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 드로우블 폴더에 보시면 아무데나 열어보시면은요, IC 언더바 런처라는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를 아이콘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사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고 있는 즉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 즉 OS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이러한 정보들을 개발자가 이러한 매니페스트 파일을 통해서 자, 운영체제에 전달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동작 원리를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을 열어봅니다. 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 열어볼게요. 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을 열어보면은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열었습니다. 운영체제가 여는 겁니다. 다음에 android.intent.action.main이 등록된 인텐트 필터를 가진 액티비티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액티비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화면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에서 여기 태그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android.intent.action.mai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러한 인텐트 필터를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를 찾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찾았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안드로이드 네임 속성이 기재된 클래스를 확인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액티비티, 즉, android.intent.action.main이라는 인텐트 필터를 가진 액티비티를 일단 찾습니다. 여기에 네임에 보시면은 hello world activity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hello world activity는 바로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클래스 파일을 찾아서요,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onCreate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자, 바로 이 여기에 있는 onCreate 메소드고요. 다음에 onCreate 메소드에 있는 stackContentView 메소드를 수행하고 화면을 구성한 다음에요, 액티비티를 화면에 띄워줍니다. 자, 보시면은요, onCreate에 보시면 stackContentView라는 메소드가 있죠. 이 메소드를 수행을 하는데요, r.layout.mai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얘는 main.xml을 가리킵니다. 자, main.xml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 숫자 1을 눌러보시면 실제 크기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이렇게 화면이 보이고 있죠. 자, main.xml 제 오른쪽엔 탭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XML 코드가 나옵니다. 이 XML 코드를 읽어내서요, 화면을 구성을 한 다음에요, 바로 이 hello world activity.java에 이 hello world activity.java의 화면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이 뜨게 됩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을 열어보고요. 자, 메인이라는 인텐트 필터를 가지고 있는 액티비티를 찾고요. 그 액티비티의 name이라는 속성에 기재되어 있는 문자를 가지고 와서 해당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생성된 화면 객체를 화면에 띄우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자, r.java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java는요, 자, rs 폴더 내부에 들어있는 각종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해 제공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요, GN에 보시면 여기 r.java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열어서 보시면은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석으로 auto generated file, do not modify라고 되어져 있죠. 자동 생성된 파일이다, 절대 수정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rs 폴더 내부에 파일을 추가하거나 수정을 하면은요, 각종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리소스 아이디들이 r.java에 등록이 됩니다.
자, 리소스 아이디를 통해 접근할 경우 r.java에 정의된 구조에 따라서 사용할 리소스를 지정을 하면은요, 안드로이드 OS는 해당 리소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주소값을 넘겨줍니다. 예를 들어서 문자를 하나 등록해 놓고요, 나는 이 문자를 쓰겠다 라고 해서 r.java에 등록되어져 있는 리소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문자를 지정을 하면은요, 안드로이드 OS는 그 해당 문자를 XML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문자를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넘겨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파일을 오픈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되고요. 자,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XML에 접근할 때는 골뱅이 리소스 종류, 리소스명 이렇게 적고요. 코드를 통해 접근할 때는 r.java 파일을 이용을 합니다. r.리소스 종류, 리소스 id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를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아까 string.xml에 있는 app_name을 접근을 한다라고 할 땐 이렇게 적었죠. XML에서 리소스에 접근할 때는 골뱅이 적고요. 리소스 아이디, 즉 리소스에 대한 종류, 문자이기 때문에 스트링입니다. 자, 이런 종류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태그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보게 될 거고요. 문자, 즉 스트링 태그에 있는 문자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골뱅이 다음에 스트링을 적어줍니다. 그러면 스트링 태그에 있는 것들 중에서 app_name을 찾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이기 때문에요, 그 골뱅이 적고요, 드로워블에 있는 ic_launcher를 쓰겠다라고 지정을 한 겁니다. 자, 자바 코드에서는요, 자, 여기 보시면은 r.layout.main이라고 되어져 있죠. 바로 여기 보시면은, 자,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main.xml을 지정을 한 겁니다. 자, r.java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스트링에 보시면은 app_name이 있습니다. 바로 이 r.string.app_name을 이용을 하시면은요, 바로 문자열을 소스 코드 상에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랑 계속 해볼 거고요.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사용하는 모든 문자열, 그리고 모든 값들,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 이용을 할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때 다소 귀찮고 어렵다고 하더라도요, 다소 귀찮다고 하더라도요, 반드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버릇을 여러분들이 들이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string.xm에다가 문자를 하나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dd 눌러주시고요. 여기 스트링 골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자, name은요,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으로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tr1이라고 적고요. value는 반갑습니다 라고 적겠습니다.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은요, 그리고 r.java를 보시면은 string1이라는 애가 자동으로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도 갖다 딱 집어 넣으시면 그냥 여기에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는 리소스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바로 r.java는요, r.java는 소스 코드 상에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등록된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계속 작업을 하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프로젝트 내부의 파일을 쉽게 관리하기 위하여 폴더로 구분을 합니다. 이 폴더의 이름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다르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각 폴더의 의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r.java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내부에 각종 리소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파일이고요. 가장 중요한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거기 때문에 내용도 많고 좀 어렵죠. 자, 향후에 계속 여러분들이랑 공부를 하면서요, 각각의 폴더의 구조라든가 각각의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시고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